자, 8월에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JOLT, 구인 및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6월에 한 달간의 자료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7월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8월 초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느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지표가 있죠. 모든 고용 지표에 선행하는, 고용뿐만 아니라 소비, 생산, 투자 이런 것들에도 선행하는 채용 공고라는 지표가 이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구인 및 이직 보고서인데, 함께 이 신규 채용 공고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958만 2천 건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채용 공고가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경기 둔화 및 침체가 다가오는 위험 구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 IT 버블 붕괴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추세적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들이죠. 이렇게 실물 경제에 선행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기 이전에도 채용 공고가 먼저 하락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하는 이런 뉴스 기사도 나오고 이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왜 채용 공고가 이렇게 경기를 선행하는 특성이 있을까요? 답은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명확해집니다. 채용 공고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 채용 공고가 점점 많아진다, 이런 소리는 뭘까요? 업체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채용 공고를 내는 거겠죠. 이때 서로 더 좋은 인력을 좀 빨리빨리 구해야 되다 보니까 임금 상승도 높습니다. 이렇게 채용도 잘 되고 임금도 높게 오르면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하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림에 채용 공고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구간들 이렇게 보시면은 소매 판매도 함께 잘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반대로 채용 공고가 줄어든다는 말은 일할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업체들에서 생산을 줄여야 된다는 말이죠. 인력이 넘쳐날 테니까 임금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의 주머니가 비죠. 일정 구간 후에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갈색의 채용 공고가 먼저 이렇게 줄어들고 나면 소매 판매도 줄어드는 이런 침체 구간이 나타나든, 소매 판매 기울기가 둔화되든, 어쨌든 채용 공고가 이렇게 소매 판매에 선행을 하는데, 지금 구간 보시면 채용 공고가 확 줄어들고 소매 판매 증가율도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죠. 이게 확 더 줄어들면 소매 판매가 또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역사적인 경기 침체 구간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채용 공고가 줄어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소비가 잘 늘어나지 않을 때 채용 공고를 줄이겠죠. 기업들이 더 이상 재고를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생산 자체를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설비 투자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줄어들 때는 앞으로 소비도 줄어들 수 있고, 기업들의 생산도 감소할 수 있고, 재고도 감소할 수 있고, 설비 투자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채용 공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 이후부터 점점 경제에 힘이 약해져가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빵 터지든가, 이게 디폴트가 터지는 거죠. 또는 1990년대의 걸프전, 2001년 9.11 테러 같은 이런 특정한 사건이 터지면 경기 둔화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2023년 8월 발표된 채용 공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소비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현재 실질적인 소비 중에서 제조업체들이 만들어 파는 것, 주로 상품이죠. 상품은 횡보하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구매를 늘리지 않고 현상 유지 정도만 한다는 뜻이고, 반면에 서비스의 실질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소비가. 이 부분이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데, 향후 만약에 서비스 부분의 채용도 둔화된다 그러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서비스마저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이건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부분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채용 공고가 둔화된다고 당장에 경제 위기나 침체가 터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렇게 약해지는 구간들에 진입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사건이 터지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맞출 수 없으니까 반드시 뭐 침체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인가,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이 그림을 보면 됩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 채널에서는 중장기 사이클 투자를 추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살펴본 선행 지표인 채용 공고와 그 다음에 경기에 동행하는 지표인 실질 고용 지표를 비교해서 보면 투자에 굉장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언제 투자하고 언제 뭐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 금융위기로 폭락했던 2009년 이후를 보면 채용 공고가 이 녹색인데 쭉 빠르게 늘어나고 실제 고용도 200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때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소리도 있고 생산을 좀 늘려야 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입니다. 그럼 반대로 2019년은 어떠냐? 채용 공고 녹색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실제 고용은 더 늘어나지 못합니다. 역시 이런 구간들에서는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조절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코로나 이후는 어떤가요? 이렇게 채용 공고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지금 2022년 이후부터는 다시 또 채용 공고가 더 빨리 떨어지고 고용은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구간이죠. 그럼 이때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이었다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의견을 들으면 좀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거나 우리 채널에 설명드리는 이런 투자 방법을 잘 모르실 때는 굉장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경제지표를 이용해서 뭐 주식시장의 최고점에서 그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이 경제지표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경제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사이클 투자는 우선 미래를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놓고 갑니다. 주식 투자를 우리가 했을 때 종목을 잘못 고를 수도 있고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경제가 회복하고 상승하는 이런 구간들 있죠. 네, 이런 구간들에서는 10종목 중에 8종목이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잘못 고르건 매수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았어도 그냥 존버하면 웬만하면 수익이 납니다. 자, 이렇게 경제지표들을 보고 이런 구간일 때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비중을 더 늘리는 거죠. 반면에 경기가 둔화하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주식시장이 막판에 과열이 돼서 확 끌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이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뭐 하한가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이성적인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경제지표를 봤을 때 지금 구간이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구간이냐 아니면 둔화하고 침체하는 구간이냐를 보고 이때는 투자에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지만 제가 증권 영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자산이 많거나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확률에 의거한 시기에 맞게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크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거나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요. 반면에 이제 공격적인 분들은 이렇게 아무 때나 막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럼 아까 살펴보기로 한 산업별 채용 공고 이 부분을 꼭 봐야지 된다 말씀드렸는데, 서비스 부분이 만약에 안 좋으면 앞으로 미래가 어둡다 말씀드렸는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건설업하고 제조업의 채용 공고는 좀 더 빠르게 고점 찍고 하락을 합니다. 얘들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하지만 레저, 숙박, 뭐 헬스케어 같은 이런 서비스업은 경기가 침체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제조업과 건설업은 좀 빠르게 떨어졌는데 레저, 숙박,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미 제조업, 건설업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채용 공고는 이미 한참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웃긴 건 지금 레저, 숙박 채용 공고도 떨어지고 헬스케어 쪽도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조금 이례적이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나면 조만간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의 경제를 지탱해주는 게 바로 이 서비스업의 소비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의 채용 공고가 둘 다 나빠지고 있다. 이 말은 서비스업에서 인력이 필요가 점점 줄어든다. 소비가 조금씩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걸 예고해 주기 때문에 뭐 당장의 채용 공고의 절대적인 수치는 워낙에 높아요. 과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당장에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는 서비스 소비마저 둔화되면서 정말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 감안하시면 충분히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시고 나면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주식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한때 꽤 많았어요. 근데 답은 뭡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에 답이 다 있는데 이 내용을 그냥 보기 싫으니까 결론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결국에는 투자에도 좋게 성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을 제대로 보시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게 핵심이고 제가 어렵게 설명드린 것도 아니니까 스스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간헐적으로 계신데 제가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제가 진행드리고 있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공개된 영상에선 하지 못하는 이런 소통을 하고 있죠.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